자, 안내로 가졌지. 요거를 지우고 새로운 걸 추가하고. 자, 우리 통계적 차별을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9페이지 거기 한번 펼쳐주시죠. 자, 개인이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그거 말고 거기 1번에 보시면 편견이 아예 없어. 편견 이외에 편견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집단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편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시면 특정 집단, 흑인이나 여성 집단에 속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산성과 숙련 수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경우에 인종적 성별 차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네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흑인 아니면 여기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밑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정보가 부족한 거죠. 불확실성 하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채용할까? 근데 정보가 완벽하게 있으면 아니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꼭 집어서 채용하면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다닌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인적자본 투자 그 이론처럼 야 졸업장 따러 학교 가냐?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럼 졸업장 만약에 좋은 학교 나왔다, 성대 나왔다, 그럼 어디 가서도 이렇게 뭐 면접이나 서류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게 되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집단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더라. 자기의 경험일 수도 있고 통계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소속하느냐가 약간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약간 뭐라고 할까? 여기 있는 B 집단과 A 집단의 차이가 B 집단과 A 집단의 차이가 이렇게 더 벌어질 수도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벌어졌네. 그래서 아무튼 A 집단에서 취지가 A 집단에서 여기도 이렇게 쭉 있겠지만 이렇게 평균이 있겠고, B집단도 이렇게 있겠고, 사실은 B집단에서 잘하는 친구가 A집단에서 못하는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평균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A집단에서 잘 못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A집단에서 못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좀 더 대우를 잘 받게 되니까 어드밴티지를 얻게 되고, B집단에서는 그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도 약간 평가절하 받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원래부터 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평균적 성과에 따라서 통계치를 이용해서 특정 지원자의 생산성을 예측하는 거야. 너 그 집단에 속했으니까 그 정도 됐겠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야. 학점 뭐 그게 뭐 사실 일하는데 직접 연관 없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A+ 받은 사람과 C+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에 맞춰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처음 시작할 때 A 받은 애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런 자세나 태도가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고용주라 해도 C+ 받은 친구보다는 A+ 받은 친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성균관대학을 졸업했다? 그럼 이제 과거의 그런 통계치 경험에 따라서 일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친구들이구만.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되면 그 이전에 나갔던 성대 선배들이 성과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냥 사회적인 평판도를 할 수 있을까? 졸업생들 그런 사람들의 선배들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후배들의 길이 또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외국에 유학 갈 때 보면은 예전에 뭐 서울대학교 어떤 유명한 교수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쉬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학점이 어떻게 되니, 영어 성적이 어떠니, 무슨 뭐 다른 무슨 뭐 할 만한 다른 게 없니, 자소서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서울대의 어떤 유명한 교수님은 어디 유학 갈 때 추천서 한 장 써주면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서울대 유명한 교수님이 추천서 한 장이면 그거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하면 옛날에 무슨 뭐 요즘도 있나요? 뭐 교장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추천을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해주지 않습니다. 밖에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레퍼런스 체크를 하거든. 이 사람이 괜찮은가요? 그 위에 상사한테도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그 회사에서 일 잘해? 동료들과 뭐 팀 이렇게 부서간 직원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 그럼 동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봤더니 위에 상사가 그 친구는 말이야 이게 좀 약간 아이돌스러워 가지고 뭔가 그 조직 내에서는 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만 잘하지 좀 애매해 불편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당연히 안 뽑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되면 그 동네가 또 좁아가지고 뭐 이렇게 야 뭐 김 누구 알아? 이렇게 되면 그 다 알아요. 한 달이 건너면 금융회사 들어갔다, 내가 은행에 어디 가서 뭐가 됐다,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다 알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했나도 중요하지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된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뭐 옛날에나 아니면 뭐 할 때 어떤 물건을 산다, 어느 식당에 간다, 어떤 강의를 듣는다. 뭐 선배나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야 어떤 강의 들을까? 어떤 물건 살까? 그럼 위에서 이제 선배가 야 이게 좋아 그러면 그래 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간다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살짝 보면 그 사람이 고용주가 편견이 있는 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 뽑는 선발하는 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을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대충 봐서 야 뭐 서울대나 성대 친구들 뽑으면 잘하더라 평균적으로. 예전에 보니까 선배들이 뭐 잘하더래. 그러면 이제 뭐 무난한 거지 뭐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거기서 보면 약간 차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차별은 차별입니다. 자, 여기서 1번에 나와 있는 그거 보시고 2번 고생산성 집단에 속하는 지원자들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이득을 얻게 되네요. 좋은 대학 나왔다? 처음에 이득을 얻게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입할 때는 당연히 이득이 되는데 일을 같이 해보면 또 이제 다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기대치가 높아요. 야 성대에 나왔으면 이 정도는 되겠지? 근데 그거보다 잘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더 편견이 쌓이지. 얘는 성대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대 어떤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 추천서 써줬는데 그 사람이 써준 무슨 뭐 서울대 학생이 하버드 갔다? 잘해요. 잘해. 보통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뽑을까 이게 아니라 누구랑 일할까 이게 아니라 주위에 물어봐. 이거 저기 장 박사님 주위에 괜찮은 뭐 누구 제자나 누구 대학원생 중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어디 연구소에 뭐 누구 원장이나 부원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서 A라는 친구가 좋아요. 그럼 절 믿고 그냥 써주는 거지. 제가 A한테 무슨 뭐 잘 모르는데 A가 좋아요 이랬다가 걔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면 제가 어떻게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교수가 하버드로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친구가 잘 못해. 아는 친척이거나 누구 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거기 보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버드에서 들어갈 땐 쉽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잘 못하고 못 따라가면 아니 그 교수가 추천해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못해? 하면 그 교수는 다음에는 내가 또 누구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영향력이 아예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사회는 또 어느 정도 전문가 집단으로 가면 평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평판을 막 그냥 날리면서까지 뭐 이렇게 뒷돈 받아가지고 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뭐 됐어 무슨 나는 뭐 얼마 돈을 받아가지고 추천해주고 끝 뭐 평판은 뭐 이럴 수 있는데 원샷 게임 같이 한번 그냥 끝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는 그런 것도 평판 관리도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생산성 집단에 속한 지원자들은 손해보는 거지. 내가 저 B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능력 자체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약간 아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밑에 모형의 설정 나와 있는데 뭐 고용주는 이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적인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개발팀의 일자리가 이제 생기는 건데 남성과 여성이 지원한다고 할게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스토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비대칭 정보 하에서 그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선발할까 어려움이 있어. 잘 모른다는 거지. 결론 볼까요? 고용주는 과거의 채용 상황을 정보로,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 학교별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가끔 TO도 있긴 했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성대 누가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되게 잘한다고, 오, 성대생들이 생각보다 잘하는 걸, 그럼 옛날에 한 2명 뽑던 거를 4명, 5명 이렇게 더 늘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B 대학에 있는 선배들은 이제 취업한 선배들이 가서 뭐 일도 잘 못하고 뭐 게으르고 이렇게 되면, 야야 거기 B 대학 나온 친구들은 야 뽑지 마, 이러면 이제 후배들의 길이 이제 또 막히게 되고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적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 지금 봤던 건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는 경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통계적 사례의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 보험 시장 같은 데서 우리 역선택 같은 뭐 그런 문제가 바로 그거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상, 아니면 10대 운전자들은 성인 운전자에 비해서 뭐 결혼을 안 했거나 아직 젊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과격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뭐 잃을 것이 별로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과격하게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높이 부과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집단과 B 집단에 대한 어떤 시험 성적 같은 걸 좀 얘기해서 거기 좀 살짝 얘기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가볍게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을 새로 열게요. 자, 거기 보시면 선발 시험의 정보가 생산성과 완전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 나와 있는데, 자, 임금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한번 볼까요? W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T라는 게 뭐냐면 지원자가 얻은 점수야. 요것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속한 평균 점수,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가중치를 알파 t, 그래서 간단하게 1-알파 t 바,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임금은 자기가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아니 그 T 그것뿐만 아니라 야, 그 친구가 어디 학교 나왔지? 어느 집단에 속했지? 그 집단의 평균 그것까지 가중치로 설정을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알파가 만약에 1이면, 자, 여기 T 반은요 그 집단의 평균이야. 집단의 평균. 남성, 여성, 아니면 뭐 성대 졸업했다, 뭐 등등등. 요거는 이제 집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받은 개인별 점수고요. 이렇게 집단의 평균 점수야. 근데 만약에 이 회사는 알파가 1로 설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집단의 평균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요즘은 어느 집단에 속했다,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들어와서 개개인들이 점수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다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금이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들어오고 등등등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태도, 습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좀 남들 힘들고 그냥 잠을 자버릴까 했는데 그냥 참고 공부하고 뭐 그랬던 분들이죠, 여러분,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층 성장하면서 성대를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다음 주 기말고사인데 기말이네, 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거든. 이제 마음속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 이거 그냥 회피해 버릴까? 됐어, 뭐 인생에서 성적이 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에이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친구들 있고, 아니야 이거 좀 이왕 할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선택의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또 약간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해내면 회사 가도 마찬가지지. 회사에서 볼 때도 뭐 그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나 IQ나 그게 사실 거기인 것 같지. 근데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좀 힘들고 어렵고 실패 가능성이 많은 두려운 그런 것들도 어떻게 그걸 잘 대처할 수 있는가, 그 태도를 보는 건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잘 극복하더라. 아닌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기발난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그 사람들을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돈이니까 됐어, 그냥 성대 나온 사람 뽑아, 그럼 일 잘하두구만. 그럼 이제 최소한 손해 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는 알파가 1로 배정이 돼 있으면 됐어, 저 집단의 평균 내가 보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요거 뭔지 어떤 테스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 점수를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알파가 빵이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면 알파가 빵이면 임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집단의 평균이야. 그 어느 대학 나왔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약간.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 중간에 가중 평균을 한다. 그거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밑에 흑인과 백인으로 표현을 했는데 4번 한번 볼게요. 흑인의 근로자 점수가 백인의 근로자 점수보다 좀 더 낮은 경우에 보시면 자, 살짝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 내용은 그냥 블러블러 나와 있고요. 492페이지 통계적 차별의 영향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래프랑 연결하세요. 그냥 이 정도 내용 보시고 내용은 더 밑에 뭐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내용을 보시고 자, 이거를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첫 번째 위에 박스 내용을 하나 볼까요? 통계적 차별은 임금과 선발시험 성적을 연결시키는 절편과 기울기 나와 있는데 이걸 내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려고 합시다. 자, 다시 그냥 간단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선발시험의 성적이야. 그리고 임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관심사가 뭐야? T와 W니까 T와 W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요. 그냥 1차 함수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T와 W 요거야. 두 개 간에. 알파가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절편이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수직축 절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수직축 절편 y는 ax 플러스 b 그겁니다. 여기가 되겠지. 1 마이너스 알파 t 바. 요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자, 흑인하고 백인이 있다라고 합시다. 예, 거기 보시면 그 492페이지 그건데 흑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흑인의 임금 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알파 그 친구가 받은 점수 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흑인의 점수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흑인의 점수 요것도 다 흑인이니까 흑인 요것도 흑인 이렇게 백인 친구도 있습니다. 백인 화이트 다 집어넣을게요. 백인 1 마이너스 화이트 백인 이렇게요. 이렇게. 자, 아무튼 요거 그래프를 이렇게 흑인 백인 똑같이 기울기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울기도 다르고 절편도 다르고 다 하면 그림이 복잡하니까 우리 다른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관심 있는 것만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1번 통계적 차별은 자, 거기 보니까 알파는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이스 첫 번째 알파가 똑같아. 흑인과 백인의 요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거기 보니까 평균 집단의 평균이 다른 거야. 이 알파는 이제 테스트 점수가 올라갈수록 약간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테스트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똑같아. 기울기는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흑인과 비교해 봤을 때 백인의 요 평균 점수가 높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밑에 그림에서 왼쪽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백인, 요거는 흑인 이렇게 됩니다. 점수가 1점 더 올라갔을 때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똑같은데 A당 쪽 그룹의 점수도 반영되는데 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흑인보다는 똑같은 점수를 백인이 받더라도 흑인보다는 더 높은 임금을 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밑에 그림
볼 수 있겠죠? 간단해요. 별로 더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테스트 점수를 받았다라고 해도요. 흑인보다는 백인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절편 차이 나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요거. 보시면 얘네 둘은 똑같으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똑같지만 요 T바가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인이 더 위에 절편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반대로 기울기가 다르고요. 거기 보시면 알파 흑인보다 백인이 좀 더 높고요. 얘가 같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거인 경우. 자, 그러면 백인의 기울기가 더 높은 거야. 약간 시험 점수가 1점 올라갔을 때 백인한테 더 임금이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절편은 같은데 요거 두 개는 같지만 알파 B가 더 작기 때문에 흑인의 절편이 더 위에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밑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네, 흑인 나와 있는 게 거기 파란 색깔로 돼 있네. 이렇게 돼 있고 백인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요게 흑인, 요게 백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바로 위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림 밑에 거기 한번 보시면 선발 시험이 흑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 시험 자체가 약간 백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어. 그럼 약간 머릿속에도 백인 문화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오히려 흑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문화적인 편향으로 인해서 흑인 근로자의 임금과 시험 성적을 연관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점수가 잘 안 나와서 평평하게 될 것이고요. 4번에 흑인의 생산성을 부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흑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오히려 유리한 더 높은 임금을 얻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건 테스트 점수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시사점 거기 한번 보시면 493페이지 뭐 흑인 근로자 임금은 집단 평균에 근거해서 설정하고 백인은 시험 성적에 근거해서 백인이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더 적합하면 그렇게 하는 약간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해서 가중치를 고려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2번 흑인의 경우는 성적이 낮은 흑인이 성적이 높은 흑인에 비해서 차라리 이득을 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통계적 차별이 존재하게 되면 낮은 점수를 받은 흑인 근로자는 낮은 점수를 받은 백인 근로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수가 있겠네요. 이 식만 살짝 보셔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건요. 494페이지에 가보시면 차별을 좀 구체적으로 측정해보는 차별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하카 모형이라 하는데요. 자, 우선 거기 한번 볼게요. 6번 차별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옛날에 저 앞에 코호트 효과라는 걸 봤었을 거예요. 야, 미국에 갔는데 거기 좀 오래 버티다 보니까 저절로 뭔가 미국 생활에도 익숙해져 가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미국의 원조민보다도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거기서 한번 노력을 하면 분명히 너는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근데 뭐라고 거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그냥 오히려 될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단 간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예요. 자,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백인이야, 여기 흑인입니다. 흑인. 이렇게 두 사람의 임금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냥 경제학적인 생각이 늘상 다 이런 거지.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차이가, 보상임금 격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백인을 임금 우대해가지고 편견이 있어서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니까 야, 이거 지금 잘못된 거다.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차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죠. 다른 요인이 뭐가 있냐면 뭐 교육 이런 거요. 학력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흑인은 알고 봤더니 고졸 출신이고요. 요 백인은 대졸 출신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을 살짝 보시면 잠깐 뒤로 갈게요. 496페이지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흑인, 백인 이렇게 해도 되고 남성, 여성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수평축에 보면 교육 연수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여성의 임금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남성의 임금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백인, 흑인 해도 괜찮고요. 거기 남성, 여성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남성 여기 있어. 남성, 여성 이렇게. 자, 남성의 대표적인 근로자 한 명 나오세요 했더니 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요 사람이 네 하고 이렇게 왔어. 여성 근로자 대표적인 사람 한 명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 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서 임금의 차이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임금의 차이가 발생했다 보는 거지. 왼쪽도 똑같죠. 아니 성별이 이렇게 다른데 임금의 차이 이렇게 됐다? 안 돼. 임금은 똑같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다른 요인 앞에 얘기했던 학력을 다르게 해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남성은요. 거기 보시면 임금을 여기 근로를 이렇게 앞에 본 것처럼 대학을 졸업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할게요. 그래서 S, F, S, M 이렇게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직접 비교하려면 여성도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이 여성으로 하여금 같은 대학 졸업한 남성에 맞추려면 대학을 졸업하세요. 그럼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맞춰야 돼. 우리 현재 가치로 맞추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교육을 받게 돼. 이 차이에는 둘 다 막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가상적인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임금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만큼이 성별 격차로 인한 것이고요. 요만큼은 학력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네. 그래서 전체 연두 색깔만큼 임금 차이가 발생했을 때 여성으로 하여금 똑같은 교육을 받도록 만들었으면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임금은 이건데 교육을 받은 여성은 이거니까 요만큼은 학력으로 인한 임금 격차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발생하면 요거는 성별 격차로 성별 차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성별에 따른 편견에 따른 차이 임금 격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 빨간 색깔은요. 이거는 학력이 다른 거네. 그래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똑같이 맞춘다는 거야. 아, 저기요. 그러면 남성을요 교육을 똑같이 이렇게 안 받은 걸로 내려갈 수 없나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았다는 가정으로 해서 내려가서 똑같이 비교를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리 내려오세요. 조건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요거 차이가 뭐야? 똑같은 고등학교 졸업한 여성과 남성인데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이거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네. 그러니까 요거 차이만큼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이렇게 될 것이고 전체 연두 색깔 임금 격차에서 요만큼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취지 아시겠죠? 여성을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더 증가하거나 남성을 교육을 덜 받은 걸로 하거나 했을 때 해야지. 여기 눈에 보이는 이렇게 다른 경로에 있는 사람을 두 개 비교하게 되면은 거기에 약간 오차, 에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시경제 처음 할 때부터 우리 대체효과, 소득효과 막 분해하는 작업이잖아. 그게 진짜 보고 싶은 견해와 그렇지 않은 거를 분리하는 작업.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야, 성대를 나왔더니 어떻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나의 능력이 향상됐는가? 아니면 원래 능력 있는 애들이 성대를 다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뭘 하더라도 잘하는가? 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쫙 분해를 해야지. 그리고 진짜 좋은 학교는 뭐야? 능력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학을 입학시켰더니 4년 후에 엄청난 능력자로 변환시켜줬다. 그게 사실 좋은 대학이긴 하지. 근데 A상조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취업도 잘 되고 좋은 원하는 데 갔다. 이거는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할 사람을 뭐 학교가 해준 거는 없게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분해하는 작업이고요. 그 앞에 보시면 식으로 해가지고 요 분해하는 작업을 495페이지 볼게요. 이걸 오학화 분해법이라 합니다. 식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차별 때문에 발생한 격차와 요거 차별 때문에 발생한 격차와 숙련 때문에 발생한 격차를 앞에서 했던 고식 비슷하게 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고식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요거는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는 거고, 원래는 설명을 좀 드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요 그래프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하고요. 497페이지에도 뭐 그냥 수식으로 하려고 조금 넣었는데 요것도 하지는 않을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시험 범위는. 아니 제가 복도에 잠깐 나가봤는데 우리만 있어 이 건물에? 아닌가? 그래서 왠지 강의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만 있어서 괜히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 마음 같아서는 원래 오늘부터 사실 기말 기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시험 보고 빨리 끝냈었어야 하는 게 원래 제 취지긴 한데 일찌감치 메일로 질문하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언제 기말을 봅니까? 그럴 때 저는 당연히 16주 차에 봅니다. 이렇게 미리 뱉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획들을 많이 세웠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15주에 또 시험도 보고 빨리빨리 끝내고, 왜냐면 우리 시험은 그냥 당연히 잘 보실 거고 다른 시험에 또 괜히 이것 때문에 좀 그러면 그래서 그냥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가장 최후에 보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저녁에도 있어요? 금요일날 밤에 최악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범위를 더 늘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오학화 모형도 수식으로 하는 거 좀 하고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만 좀 잘 보시면 제가 봤을 땐 충분하고요. 그 뒤에 뭐 노조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실업 같은 거는 그냥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런 얘기고, 노조가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어서 얼추 그래도 좀 빠르게 진도 나가서 제가 원했던 부분 목적 진도는 좀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은 이렇게 5장부터 9장까지 하고요. 뭐 주관식은 우리 책 중간중간에 문제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몇 개 낼게요. 그냥 그거 보시면서 해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고 뭐 단답형 뭐 그런 것도 보시고, 객관식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답안지에다가 답안지 용지를 따로 드릴 텐데 그 답안지에다가 공부한 흔적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뭐 1점, 2점이라도 가점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냥 백지로 텅 이렇게 두면은 어쩔 수 없어. 영자를 크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게 있으면 방향이 좀 잘못됐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가능한 한 열심히 좀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 메시지 그 보내는 거 있잖아. 아이캠퍼스. 그러면 제가 볼 수는 있거든요. 볼 수는 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맨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좀 그렇게 돼서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되면 메일을 주세요. 그 메일 주소 아시죠? 선구장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요. 여기로 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질문사항 있으세요?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따로 없으면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